당시에 미스 코리아라는 예명을 가지고 있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얼굴 없는 가수, 그러나 미스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그 가수의 노래를 듣게끔까지 하는 그런 일련의 광고 전략, 이런 것들도 세웠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동안에 여러 그 레코드 회사들에서 자신들이 취입한 노래들이나 가수를 홍보를 하는 다양한 마케팅 수단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음반 회사들이 어떤 마케팅 수단을 동원했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대중 잡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예부장들끼리 모여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인기 투표를 합니다. 남자 가수 1등부터 5등, 여자 가수 1등부터 5등까지 하는데 그 가수들 이름 뒤에는 반드시 그 음반 회사들 이름을 붙입니다. 당시로 이 사람들 다 전속이 되었거든요. 잡지의 내용이 인기 투표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도 어쩌면 음반 회사에 의해서 기획된 그러한 하나의 홍보 수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들로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적어오게끔 이렇게 했는데, 뭐 조선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와이, 당시 이제 하와이 많이 이민들 가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하얼빈, 뭐 상하이 뭐 이런 데서까지 다 투표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그런 것들조차도 기획 자체가 야, 우리는 글로벌리 인기를 투표한 거다라고 하는 기획된 마케팅이라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삼천리가 특히 그 일을 많이 했는데, 근데 당시에 대중음악이라든지 영화에 관한 것 혹은 연예인 소식들을 들려줄 수 있는 주요 잡지가 삼천리와 별건곤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두 잡지를 읽으면 당시에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그 여가 시간을 보냈을까라는 걸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상당히 인기가 있는 잡지였거든요. 8, 90년대만 보더라도 신문 코너 한쪽에 보면 본사 내방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누가 와서 신문사에서 인사를 하고 갔는가 뭐 이런 코너가 있거든요. 일제시대에도 그 신문사나 이렇게를 보면 본사 내방 코너가 있어요. 신곡을 내게 되면 신문사에 방문해서 인사를 하고, 방송사는 1927년에 라디오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보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가장 좋은 방식이 신문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찾아서 인사를 하고 신곡이 나왔다라는 광고도 또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문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 마케팅의 타겟이 되고 있었다는 점,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사 내용이 신문 광고에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보면 당시로서는 그 신문이 대중가요 혹은 유행가의 굉장히 중요한 소개의 통로가 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수 박양님은 실제로 글을 실어서 이 가수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지, 가수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모든 것을 마케팅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당시로서는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가수들의 얼굴들을 드러내서 신문에 광고를 많이 했는데, 현대적 광고 기법은 티저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조금씩 내용을 채워가는 방식이거든요. 얼굴 없는 가수, 처음에 사진을 냈다가 한 일주일 후에 얼굴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밝힌다든지 그 가수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노래를 나중에 듣게끔 하는 그런 티저 광고 방식, 이런 것들도 많이 썼습니다. 당시에 미스 코리아라는 예명을 가지고 있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얼굴 없는 가수, 그러나 미스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그 가수의 노래를 듣게끔까지 하는 그런 일련의 광고 전략, 이런 것들도 세웠습니다. 콩쿠르 같은 것들, 신인 가수 선발전 같은 것들, 삼천리나 별건곤 같은 거 읽어보면 어떻게 해서 가수로 등장하게 되었나 이런 이야기 보면 콩쿠르를 통해서 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가수로 선발이 돼 있었는데 마치 콩쿠르에 처음 나간 것처럼 해서 선발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정직하지 못한 마케팅 같은, 당시로서도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 주변에 깔려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마케팅 자체는 텍스트 기반, 그 다음에 이미지,
서로 다른 영역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가능성들, 그러니까 일종의 사람들의 감각의 확장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기여를 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기획을 하고 매체를 활용하고 근대적 비즈니스의 시작에서의 기획의 중요성이라든지 매체의 활용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준 당시는 굉장히 첨단 신산업의 영역 뭐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대중적 잡지도 그런 가요계에 상당히 많은 지면들을 할애해서 어떻게 마케팅하러 가는가,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유지해 가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소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점차 이 조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일종의 상상의 확장,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졌는가, 부정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평가는 이유라고 치더라도 어떤 상상이란 공간이 점점 커진다는 것, 그 다음에 신문, 방송, 음반 이런 것들이 한데 묶일 수 있는 인터미디어빌리티한 미디어 간의 합종 연행 뭐 이런 부분들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기, 그런 전술들을 만해사들이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